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댓글에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봐서 네.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수야, 넌 도대체 자존심도 없냐? 이 제발 힘 좀 내자라는 네. 댓글을 봤거든요. 그 힘을 착착 오늘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흐름 좋습니다. 뭐 이틀 동안 시장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말 동안에 미증시가 뭐 3%대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과대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많은 경제 지표와 과거 데이터들이 시장의 어떤 바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과매도권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서서히 어느 정도 6월 기점으로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안정을 찾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고 모든 악재가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매수한다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모든 악재가 다 해소가 된 후에는 항상 시장이 좀 고점이었고 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불안을 머금고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거고 이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가지고 지난주에 낙폭이 너무 상당했잖아요. 네. 3일 동안에 마이너스 12% 이상 급락이 나와줬고 6월에만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우려감 또 반대 매매 회피 물량 또 그리고 역대급 반대 매매가 출회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만 나홀로 마이너스 12% 이상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 800선까지는 빠르게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또 그리고 반대 매매가 역대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역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악재가 또 피크아웃 신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돌파했는데 오히려 1,300원 돌파할 때마다 1년 후 시장의 어떤 흐름이 30에서 많게는 40% 이상의 반등이 나와준다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 둘씩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고 있고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서서히 악재에서 호재로 좀 변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 시장이 일단 800선까지는 무난하게 안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800선까지는 무난하게 안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준호 매니저 또 일을 한번 냈습니다. 네. 실리콘2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무상증자 관련주였는데 맞습니다. 사실 오늘 뭐 노터스,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하락세 보여주다가 맞습니다. 실리콘2가 18% 수익을 냈어요. 상한가 찍다니. 원래 사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날에는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제한적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 삼진 L&D도 그렇고 뭐 실리콘2도 그렇고 정거래일에 이제 상한가를 안착했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웬만한 종목들 뭐 공구 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터스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에코프로 BM 국내 시총 1위인 에코프로 BM이 이제 무상증자 오늘 권리락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늘 20% 이상 상승이 나와줬어요. 물론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 BM 시총 1위의 에코프로 BM이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는 걸 보고 오늘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무상증자를 검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37억 상당의 이제 자기 주식 소각 목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같이 재고를 하고 자본시장에서 이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 주식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9,000원은 뭐 당연히 돌파를 했고 2차 목표가를 25,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어제 딱 24,450원까지 올라가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루타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2루타 언저리까지 가면서 18%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18,500원으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25,000원 안착 여부를 이번 주에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안착 여부 이번 주까지 확인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달말 때 우리 SL로 항상 커다란 수익을
안겨줘서 이번에도 잘 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네. 역시나 이번에도 수익을 꼼꼼하게 챙겨갔습니다. 달릴까 말까에서 이제 자동차,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제가 한 몇 종목을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드리고 네, 있어요. 효자 종목인 것 네, 같아요. 뭐 화신도 그렇고, 뭐 네. SL, 뭐 아진산업, 네, 뭐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을 단골들이죠. 네,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네.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SL도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네. 이제 블룸버그에서 현대차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조용히 잠식해 나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가 4% 가까이 아주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핵심 수혜주가 제가 이제 화신과 SL, 뭐 구형테크, 뭐 많은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SL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뭐 자동차 램프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전용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SL의 어떤 이제 수주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어떤 엘리베마 공장에 또 증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SL의 어떤 이제 공장도 엘리베마 주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미국의 2022년도 1분기에도 테슬라 다음으로 바로 점유율이 2위고 또 그리고 뭐 GM이나 또 그리고 뭐 포드나 또 폭스바겐에 비해서 지금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과 또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공고한 지배력으로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또 그리고 매크로적 이슈가 완화가 되었을 때 가장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때는 28,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2,800원, 2차는 35,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또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네. 홀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타의 행운이 이번에도 네. 발동이 됐어요. ISC가 10% 가까운 수익을 와. 거뜬하게 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가장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오히려 우리가 역발상으로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적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던 이유가 사실상 이제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연기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우려감에 또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대만의 또 이제 IT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가 상분기 또 하반기에 뭐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조정폭이 크게 나왔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전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반도체의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이제 반도체 공조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한다고 했고요. 내일은 또 삼성전자에서 D램 관련된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글로벌 전략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파운드리 투자 확대와 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투자 확대가 계속해서 또 좀 속도가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매크로적인 이슈로 하락이 나왔지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반도체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이 ISC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로 저점에 말씀드렸고요. 이틀 만에 지금 바로 목표가를 지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35,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34,000원 언저리까지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는 9%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1차 목표가는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35,000원 라인대를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37,500원까지 또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절가를 좀 잡아드릴 텐데요. 익절가를 32,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 함께 축하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잡아주신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리뷰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네. 어려운 건데 무려 3개나 오늘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어려운 걸 또 오늘도 해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TA 항공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훈풍 받아서 네. 오늘 항공주들 국내에서도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LCC의 경우에는 근거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본 여행이 풀리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 29일 날 이제 서울과 하네다 공항의 하늘길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단체 여행만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폭발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하늘길이 열렸을 때 또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국내 LCC 업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TA 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악재들이 좀 선반영되었고 또 개별적인 또 이슈가 있어서 오늘 LCC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TA 항공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큰 네. 상승폭을 누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티웨이 항공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TA 항공은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A 네. 항공 안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 환율이 또 고공행진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오늘 좀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네. 이 항공주들은 환율 상승에 굉장히 또 영향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 좀 부정적인 의견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폭이 나와졌던 많이 거고, 그래서 악재들이 좀 선반영되었고,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폭등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달러 강세가,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치솟은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글로벌 증시가 다시 회복을 하고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완화가 되었을 때는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LCC 항공업체들이 이제 방금 박지원 아나운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어떤 수요가 다시 한번 또 증가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21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엔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국내 LCC 업체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TA 항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를 좀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TA 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LCC 업체다, 국내 최초 LCC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03년도에 또 이제 TA 항공으로 설립돼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만 8개의 계열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충청도를 모태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성공항을 거쳐서 2010년도에 TA 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 달 5일, 7월 5일 날 11시에 대구공항과 TA 항공을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에서 대구로 이제 거점을 옮긴다고 했을 때 830기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8,300억 정도 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TA 항공의 어떤 실적 성장, 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LCC 업체들이 또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실적 악화가 이어져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방금 권지현 아나운서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 급등과 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익률이 감소된다라는 우려감에 조정폭이 나왔었고요. 또 그리고 일본 항공이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이 원래는 6월 15일 기준으로 일본 여행이 또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게 좀 지연됐고, 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개별 여행에는 발목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여행이 또 허가가 되었을 때, 사실 일본 특성상 당체 여행보다는 개별 여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개별 여행이 완화되었을 때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여행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7월 초에 또 이제 참의원, 또 상원 선거가 있고, 또 7월 초 그 이후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 LCC 항공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년 3개월 만에 김포와 하네다 노선이 이제 재개가 되는데, 아직까지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6월 15일 날 또 여행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일본 여행 홈페이지가 접속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단체 여행만 된다라고 하고, 또 이제 비자가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2주 이상 소요가 되고 금액도 많은 부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상원 선거 이후에는 일본 여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TA 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 매출 비중이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모션도 대규모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TA 항공이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우려감이 큰 이유가 이젠 수년간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규모 유중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TA 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도 3자 배정을 통해서 800억 정도를 확충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도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이제 자본을 충분히 확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과 부담감은 좀 해소가 된 상태고, 그래서 TA 항공의 모회사인 TA 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 좀비 등급이라 불리는 CCC
CCC로 전락될 우려가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략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TA 항공이 좀 대규모 또 유증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TA 항공 덕분에 또 이제 B-로 이제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TA 항공은 이미 대규모 유증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이 해소가 된 상태이고 자본금도 충분히 확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가 충분히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와 또 매크로적인 이슈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는 판단에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안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항공주들 굉장히 투자 포인트들 마음에 들었는데 네. 사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항공권 가격 급등에 따른 맞습니다. 우려로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타격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복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여행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을 못 갔던 수요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노 재팬 또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일본의 여행은 더욱더 좀 장기적으로 안 갔던 상태고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그래도 가격 인상폭이 좀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엔저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참에 엔저 상황에 오히려 일본 여행을 가자라는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일본 여행은 타격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려 네. 30%나 또 차지하고 있는 네. 만큼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차트를 보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가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많은 악재들이 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8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1,9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250원, 2차 목표가는 2,45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지 네. 않을까 싶고요. 1차 목표가 2,250원, 2차는 2,4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첫 번째 종목으로 항공주 한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과연 오늘 김준호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네. 올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가지고 올 거라고 네. 생각했었고 또 화영 아나운서는 원전 관련주 네.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었고 또 지원 아나운서는 자동차 관련주 가지고 네. 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자, 오늘 김준호 매니저는 어떤 종목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원 아나운서님이 잘하네요. 네, 자동차 관련 종목인 현대공업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 네, 역시 우리 김준호 네. 매니저는 자동차가 미래다. 맞습니다. 모빌리티가 답이다. 네. 오늘 현대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현재가 그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현대차로 JP모건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공업도 오늘 7% 넘게 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과연 그럼 이 시점에서 매니저님의 선택은 어떨지 네. 매니저님의 선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현대공업은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현대공업은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췄는데 3루타 쳐주셔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3루 탈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니까 네. 일단 당분간은 짧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네.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또 강력한 상승 반등을 기대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네, 정거래일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 특히 그 안에서 셀트리온이 강하게 상승이 네. 나와주고 수급이 있는데 잘 들어와요. 셀트리온의 어떤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중에서 아무 낙폭 과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은 나와주고 있고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었고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그 전부터 조정폭이 나와준 상태에서 어떤 악재가 하나라도 해소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셀트리온 그룹주와 현대차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상승이 나왔을 때 현대공업만큼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매출 비중이 거의 100%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공업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의미에서 5월달 이후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강력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더 어떤 매력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현대차가 수많은 악재들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도 좀 철회를 하기도 했고요. 악재가 해소되었고 뭐 중국의 봉쇄라든지 또 러시아 전쟁의 최대 피해 업종은 자동차
필수 업종이고 뭐 공급망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 상세분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졌는데 악재가 하나로도 해소가 되거나 완화가 되었을 때는 자동차 섹터가 더욱더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블룸버그에서도 전기차의 어떤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유럽 시장에서도 꾸준한 호평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조지아주의 또 반도체 배터리 셀 공장을 신설을 앞두고 있고 또 증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현대차의 어떤 매출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 수혜주가 뭐 화신이랑 SE랑 종목도 있지만 또 내수 판매와 또 내연기관차 판매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현대공업이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제너시스뿐만 아니라 뭐 기아, 현대차의 자동차, 뭐 내연기관 전기차, 뭐 판매량에 또 수소차 판매량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 왜냐하면 이젠 내장재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헤드레스트, 뭐 암레스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 될 수 있고 또 UAM 관련 수혜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현대공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트 패드 매출이 한 34%가 되고 암레스트 매출이 24%, 헤드레스트 매출이 한 23%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젠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 또 장비 업체에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2차 전지 소재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실리콘 음극재 또 그리고 분리막 코팅 제조업체 또 전고체 전지 개발업체 스타트업 기업들의 꾸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 또 그리고 현대차가 많은 어떤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인 이슈로 2021년도 1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추세 하락에 나와줬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이슈가 하나, 두 개 해소가 될 때마다 우리 현대차도 폭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현대차의 폭발적인 반등에 현대공업이 더욱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블룸버그에서 머스크 미안하다면서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가 훨씬 더 잘 나간다고 네. 핫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테슬라가 10년 걸렸던 게 몇 네. 달 만에 지금 판매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가 지금 벌써 지금 9% 정도 시장 점유율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하반기 가고 또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완화되고 또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또 중국의 어떤 봉쇄가 다시 한번 좀 완화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어차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지금 발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또 이제 미래차에 굉장히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6,400원, 1차 목표가는 7,900원, 2차는 8,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자마자 12%로 다시 급등을 했었는데 네. 그럼 1차 목표가는 7,900원, 네. 2차로는 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주신 두 종목 모두 홈런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하시죠? 네, 제가 이제 무료방송을 통해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지난주부터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고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갔을 때는 현대차 그룹주를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트렌드를 선점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오늘 4시 30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를 선점하는 네. 방법 4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짝에서도 홈런 치세요.